369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개묘년 정사월 임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임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8글자를 볼 때는 일간,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임이라고 하는 것 오행, 목화, 토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물이 되는 것이고, 기운학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차가운 냉기라고도 하고요. 차가운 한기라고도 하죠. 영하 20도, 30도 그 이하 영하 100도도 상관없습니다. 차가운 냉기를 갖다가 수의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래서 간단하게만 놓고 보게 되면 수의 색깔은 흑색, 검정색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겠고, 방향은 북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 겨울로 계절로 표현하게 되면 겨울이 되는 것이고, 주관하는 신은 현무가 주관하는 신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수의 오행으로서 수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양수가 된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임수가 되겠고요. 자, 양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음에 해당되는 수가 있겠죠. 음수가 있을 것인데,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수가 되겠습니다. 물의 기운, 냉기 다 똑같습니다만은 임수와 개수의 차이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개수는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차이점. 근데 이 차이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성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사람으로 치면 같은 사람이지만 남자의 성격하고 여자의 성격이 다르죠. 남자는 좀 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좀 강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자는 부드럽고 좀 뭐랄까 다소곳하고 좀 아름답고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양수라고 하는 것과 음수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 대해수라고 해서 큰 바다라든가 강, 호수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겠고요. 쉽게 말하면 작은 물이 아니라 방대한 개념의 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해서 작은 이슬 같은 거라든가 옹달샘 같은 것, 또는 뭐 정화수도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물이라든가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좀 작고 아담한 개념의 수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큰 개념의 이 양수와 작은 개념의 음수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양수인 임수 큰 개념의 물은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가 양수인 임수의 특징, 즉 신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겠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우리 알죠? 쓰나미 얼마나 무서운지. 그 다음에 뭐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물이 범람하거나 쓰나미라든가 해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방파제를 짓기도 하고 댐을 짓기도 하고 뚝을 지어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어하게 되죠. 그래야만 임수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지, 임수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파도가 쳐서 물이 막 넘쳐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이 임수로서의 용도와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임수가 신왕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제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조구해야 된다. 왜 병화가 같이 따라갈까요? 왜냐,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와 마찬가지로 차가운 냉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이 많아진다, 임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이 많아진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상으로는 물이 많아지는 것이지만은 수가 신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냉기가 그만큼 강해져서 한기가 크게 발생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지는 것은 무토로서 제방을 하는 것이지만 한기가 강해지는 것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 가치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자체가 왕한데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다라고 하는 뜻은 토극수해서 수를 통제 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수가 토붕이 되기 때문에 화생토해서 병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도와주고 무토가 튼튼해야지만 무토가 능히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임수가 왕할 때는 뭘 쓴다? 무토 병화를 같이 아울러서 쓰는 것이다. 단 반대로 음수인 개수는 왕해도 어떤 성분은 없다.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다. 자, 접시물에 있는 물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쏟아지면 걸레로 닦으면 그만이죠. 작은 물이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강조 드릴 때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쓰는 맑은 물이고요.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아니죠. 카톨릭에서는 그냥 성수라고 생각하실 때 맑고 깨끗함,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청징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징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맑고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는 왕하더라도 관살인 뭘 쓰지 않는다? 무토, 기토,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개수는 맑아야 되는데 토가 있게 되면은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탁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만 뭐다?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수가 매몰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 등의 관살인 토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식상인 목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간목이겠죠. 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왕한 개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수와 마찬가지로 개수도 왕해지면 뭐다? 한기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목만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로서 조후까지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뭐 경금, 신금, 그 다음에 뭐 임수, 개수,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등등은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때 참작해서 쓰면 된다. 임수가 너무 왕하면 무토를 쓰는데 병화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도 그건 곤란하니까 그때는 간목으로서 토가 많은 토를 제거시켜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무토 병화를 쓸 때 나머지 글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참작하게 해서 쓰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일가 항상 신약하지는 않습니다. 신약한 경우에는 금생수 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죠. 인성인 금으로서 약한 임수를 생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 편인이 좋으냐 정인이 좋으냐 이렇게 예를 들면 경금 같은 경우는 정인이고 신금 같은 경우는 편인이 되는데 경금이 필요하다 신금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은 정인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해보다는 사주에 따라서 경금을 쓰는 거 좋을 때도 있고요. 사주에 따라서 임수인데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경금, 신금이 어떨 때는 편인인 경금이 예를 들면 목이 왕할 때는 그 목을 제할 때는 신금으로서 목을 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금을 쓰는 것이 오히려 편인이지만 더욱 좋을 때도 있다라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 지지니까 월지라고도 하고요. 월원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월령, 월지, 월원까지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냥 월령 또는 월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월이 되겠고요. 이 월령, 월지가 왜 중요하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이 월령 다른 지지 연지도 있고 월지도 있고 일지도 있고 시지도 있긴 하지만은 이 월지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계절 안에는 왕세와 뭐가 있다?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세와 한열은 중화됨을 요한다. 중화되지 않은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가 될 것이고요. 중화가 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월령 안에는 또 절기의 개념도 있습니다. 4월 같은 경우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소만 또 소만 나름대로의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하가 중요한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 진월에서 입하가 되어야지만 사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인묘진이라고 하면 봄에서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으로 넘어오는 관문이 되는 것도 바로 입하가 됩니다. 그래서 입하가 되면서부터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됩니다. 4월은 초하라고도 하고요. 초하라고 하는 것은 초여름이라고 하는 또 맹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인 5월은 화토가 가장 왕성한, 특히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 있다라고 보는 것이 5월이고요. 미월은 모하, 늦여름이라고 합니다. 모자는 점을 모자를 쓰죠. 여름이 점으로 간다라고도 하고 늦을 만자를 써서 만하, 늦을 만, 여름이 늦은 여름이란 얘기죠. 큰 늦여름이란 얘기고 개하, 끝 계절을 써서 개하라고도 합니다. 여름의 끝이란 얘기죠. 결국은 뭐다? 늦여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 여름이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 멋진 표현으로 염상절이라는 말,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쓰게 되죠. 쉽게 말하면 겁나게 어떻다, 뜨겁다, 조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여름 기껏 올라가야만 40도 올라가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50도, 60도 막 경우에 따라서 그 뜨겁게 막 70도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증막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찜질방 가면 한증막 가면 좀 센 데는 막 80도가 넘어가는 데도 있죠. 저는 뜨거운 걸 겁나게 싫어합니다. 근데 그냥 거기는 제가 찜질할 때 잠깐 10분 정도 들어가 있으면 약간 퍼져가지고 나오는데 기후 자체가 하루 종일 막 60도, 70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죠. 옛날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제 지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태양이 팽창하게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떻다? 70도 이상 올라가면 바닷물이 마르고 증발돼서 천하가 다 이제 소금밭이 되죠. 물이 증발을 해버리니까 소금밖에 안 남아있겠죠. 사람은 그 뜨거운 여름에서 뜨거운 환경에 살 수가 없으니 땅을 파고 들어가지만 결국엔 뭐가 없어 죽는다? 물이 없어 멸망한다. 이제 지구의 나이가 이제 더 가고 태양의 이제 나이가 가게 되면 태양이 이제 노쇠하죠. 태양도. 그래서 이제 팽창하게 되면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지구상에서 굉장히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뭐 적도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진짜 막 50도, 60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염상절, 염천지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마르고요. 나무도 마르고요.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 구간이 바로 이 적도, 제가 설명할 때는 사하라 사막 이렇게 많이 비유를 많이 들죠. 매우 건조하고 뜨겁다고 해서 말을 조자에다가 뜨거울 열자, 조열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니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4월, 5월, 미월이 태어났을 때 물이 없다, 수가 없다. 이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비난, 빈천한 사주, 즉 중화를 잃지 못한 사주가 된다. 어디에서 중화를 못 이뤘을까요? 물론 왕쇠도 중화를 못 이뤘을 거예요. 왕쇠는 화가 왕한데 그 화를 갖다가 수로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왕세의 중화를 이룬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4월, 5월, 미월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열이 어떻게 돼? 차가운 기운은 없고 뜨거운 열기만 남아서 사하라 사막같이 되니 사하라 사막에 사는 동식물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선인장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전갈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지네들도 거기 좋아서 사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물이 전혀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이 그래도 밤에는 이슬이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슬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이제 것들이 이제 선인장, 전갈 같은 것이지만은 그것마저 없으면 그것도 또 거기서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 여름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하라 사막 같은 아주 조열한 그러한 지역을 하셔야지만 사주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4월이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태어난 일간이 바로 임수일간이죠. 자, 화는 4월이면 여기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5월이면 지금 4월이고요. 5월이면 화는 어떻다? 여기가 제왕지가 된다. 근데 화토는 동궁한다 그랬어요.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암생적으로 화토는 같이 왕하다라고 해서 병화무토가 공이
4월에 임간지가 되고 병화무토가 공이 5월에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4월, 5월은 화만 왕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토가 같이 왕하다. 반대로 수는 어떻게 됩니까? 수는 지금 4월에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5월에 뭐가 됩니까? 여기가 절태지가 되는 것이니 4월, 5월, 미월도 마찬가지고 4, 5월은 수가 어떻게 됐냐? 굉장히 약하다서 화가 왕하고 수가 약한 4월, 5월, 미월에 화다 어떤다? 수갈. 화가 너무 왕하고 수가 약하면 수가 고갈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갈. 그래서 이렇게 마르고 갈증 날 정도로 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비견겁제인 임수 또는 개수를 얻어서 이 수는 뭐다?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준다. 너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어야지만 물이 화다 수갈돼서 물이 말라서 고갈되는 것을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임수만 딸랑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어차피 얘도 화다 수갈되는 건 똑같죠.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수가 능히 뭘 할 수 있다? 화를 통제할 수 있다.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만 있으면 왕화가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버리면 화급금 해버리면 이 경금이 임수를 뭐 할 수 없다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니 임수로서 일단 인성을 공격하는 화를 통제시켜 놓은 연후에 금이 있으면 금이 능히 편안한 마음으로 수를 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비견겁제인, 제가 여기다 뭐 임수를 썼지만은 개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개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임수를 얻는 것이 좀 더 일간인 임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금 또는 신금, 이때도 신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경금을 얻는 것이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임수 태어나게 되면 비견급제인 수, 그 다음에 인성인 금을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그 다음에 얼령의 특성, 다음에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오늘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라고 말씀드렸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 있는 사화는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 양이라서 얘는 양화가 됩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라든가 제 블로그에서 체양, 용음, 양용음, 체음, 용양 이거 찾아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 양의 관계가 되는데 수극화의 관계 되죠. 내가 원령에 있는 화를 극하는 관계, 아극자라고 하죠. 아극자, 육친으로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이거는 편자를 붙여서 편제라고 합니다.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사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병화, 본기인 병화가 들어죠. 이 사는 음이지만 본기가 양이기 때문에 체음, 용, 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얘 때문에 이 일간 사의 본기가 뭐다? 그렇죠. 음이 양화인 병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으로 명령에서는 양화로 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관, 칠살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편인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원령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국은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냥 편제격에 어떻다? 편제격인데 화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죠. 신약, 제왕한 사주, 제다, 신, 약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다수 갈이라고 했죠. 화가 너무 왕해서 수가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으니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경겁제로서 먼저 왕한 화를 갖다가 억제 통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경금을 천간에서 얻는다고 하면 그때는 금은 수를 생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 사주 중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월간의 정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정제격으로 보진 않습니다. 편제격에 그냥 정화가 투출되어 있으면 화는 더욱 왕해지고 일간은 더욱 약해졌겠죠.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화의 열기는 더 강해지는 것이니 화가 더 왕해지면 수는 그만큼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화다수가 해서 제다신 약함이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재는 상관인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생목이지만 일간이 약할 때는 목은 수의 기운을, 일간 임수의 기운을 뺏어서 설기시켜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화만 왕한 것보다는 수가 있으면 더 나쁜, 그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나쁜 법입니다. 그죠? 화가 왕한 것만은 어떻게 한번 해볼 만했는데, 이 목이 있으면 그나마 나의 기운까지 뺏어가서 화를 더욱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시어머니가 아유 저 며느리 이제 그만 좀 괴롭혀야겠다라고 했는데 신우가 옆에서 또 꼰지르는 거야. 엄마 며느리가 저번에 뭐 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이런, 참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제 궁합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제가 고부간의 갈등을 겪을 수 있을까요? 사주 보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효자이거나 남편이 너무 인성이 많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자 사주가 또 이제 재성이 좀 많게 되면은 또 그러한 현상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사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연간의 개수, 겁재죠. 아까는 제가 임수로서 예를 들었었는데, 겁재인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갖다가 극해서 없애버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개수의 뿌리가 없는데, 다행스럽게 이 글자 하나가 완전 포인트, 국면 전환을 시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제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신금만 딸랑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자, 사화를 갖다가 끌어당깁니다. 지지육합 사신 합수가 되게 되면은 이거 어떻다? 4월에 임수가 약해야 되는데 사신 합수가 되게 되면은 원령이 있는 사화는 약해지고 원령에 있는 금이 서로 합을 해서 이 수를 생해주고 합해서 수가 되는 것이니, 이거 오히려 신약이 아니라 신왕사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개수까지 있으면 이거는 신왕사주로 바뀐 겁니다.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이 사주가 신약사주에서 반대로 신왕사주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무토를 쓸 수도 있고요. 병화, 정화, 이 재성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신왕, 제왕한 사주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한수, 이 신금이 바로 신의 한수가 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사신합도 되지만 신자합도 되겠죠. 그리고 임수가 양인까지 얻었고요. 신의 뿌리를 든, 사의 뿌리를 든 경금 투출되어 있으면 인성 경금이 굉장히 왕합니다. 이 금수가 모두 왕량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4월인 여름이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후부터 발생하겠지만, 그 삼복생한과 같이 한여름이지만은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한다. 이거 오히려보다 화를 중심으로 써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반대로 그렇게 된 거고, 신축시 같은 경우도 축토라서 임수를 제한다, 아니죠. 이 축토가 어떤 토입니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이 신금도 여기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지에 통근하죠. 그 다음에 사중 경금에 통근할 수 있죠. 이 신금도 약한 신금이 아닙니다. 정화가 있어서 금을 극한다? 아니죠. 개수가 이 정화를 극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원령에 있는 화를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고,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합수 돼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인사신 사명도 될 수도 있겠고요. 인신충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으로 보게 되면 사신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간에 수가 3개, 임수, 일간을 비롯해서 비견, 겁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이제 잘못 보시는 분들이 천간의 수가 하나에다가 저기 신금까지 있으면 이거 수가 왕한 것이다 라고 보지만 이렇게 돼서 핵심은 사화가 아니라 이 신금 때문에 사신합이 되느냐 인신충이 되느냐 인사신 사명이 되느냐 이것인데 쉽게 말하면 천간에 수가 3개 있다 하더라도 얘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천간에 있는 수 3개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인신충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이거 수가 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신충이 된다고 하면 이거 매우 좋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인사신 사명은 어떨까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출산택이라는 입장에서 임인시를 선택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매우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진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뭐 신진합 사신합 둘 다 뭐 볼 수가 있겠는데 간목이 투출을 해서 요거는 화를 생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 정도만 돼도 이거 수가 왕한 거거든요. 사신합수에 이 지는 수의 고지가 되죠. 수의 고지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수일간이 통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화를 생해서 차라리 삼복생한 한기가 생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이거 화가 2개인 것 같지만은 개수가 정확히 극해버리면 남아있는 것은 얘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사신합수가 되면 이거는 오히려 화가 약한 것이니 목이 화를 생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고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오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사신합수가 되죠. 화가 약할 것 같은데 오를 얻게 되면은 일간도 왕해지게 되고 화도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 그야말로 신왕, 제왕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안 좋은 것은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갑인대운데 인신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남자는 시에 상관없이 어차피 인신충을 한번 겪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병오시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중에 있는 무토 투출해서 칠살격으로 되긴 하지만 사신합에 신금 2개 이렇게 돼서 일금수가 왕하면 당연히 임수일가 왕해지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화로서 무토를 보좌해주면서 조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쓸 수 있지만 이때는 화토를 같이 써야 되는데 개수가 투출해서 화를 갖다가 극한 것은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신의 시도 일간 왕이지기 때문에 목화운이 좋을 것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월요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